수없이 많은 전화를 받고 얘기를 했습니다. 기자분들 전화는 다 받았고 때로는 격론을 벌이기도 했고 서로 공감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아직도 제 생각, 제 입장을 계속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서 오늘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730 보궐선거 재선거를 기억하십니까? 저는 그 재선거 때 당선되어 재선 국회의원으로 여의도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다시 돌아온 여의도, 그 국회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세월호 유가족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느냐 마느냐로 싸우고 있는 상황이었고 한 발자국도 진전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새누리당 연찬회가 있었고 저는 고민 끝에 용기를 내서 이야기했습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정한 자격 있는 자에게 한정해서 세월호 유가족에게 주자고 했었습니다. 제가 유일하게 이런 주장을 했기에 모든 언론에서 제 이야기를 보도했었고 당내에서는 엄청난 비난과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그 당시 제 입장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세월호를, 아이들의 죽음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그 누구라도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차라리 그렇게라도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제 어머니는 제 밑에 동생을 낳다가 피를 많이 흘리면서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에게 마지막 작별 인사도 하지 못한 채 그렇게 떠나갔습니다. 죽음에 대한 제 생각은 누구든 그것을 이용하면 안 된다는 제 생각은 그렇게 확고한 신념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순신 장군을 언급했을 때 외교 문제를 해결하려는 생각이 없는 것처럼 받아들였습니다. 반일 감정을 정치에 이용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생각과 함께 내년 총선의 전략으로 가려고 하는 거구나 생각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네티즌의 댓글을 살펴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일부 민주당 의원은 의병을 일으킨다는 한심한 발언도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주로 임진왜란 당시 왜란을 불러온 무능한 선조에 문재인 대통령을 비유하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한 걸음 더 나가 눈에 띄는 댓글을 발견하고 무릎을 쳤습니다. 세월호를 정치적으로 이용한 것을 빗대어 외교 문제를 또 국내 정치에 또다시 이용하려는 것을 알아채고 그것을 비판한 댓글이었습니다. 그 댓글은 세월호 한 척으로 이긴 문재인 대통령이 배 12척으로 이긴 이순신 장군보다 낫다는 반어적인 표현이었습니다. 이미 문재인 대통령의 의도를 꿰뚫어보고 있는 사람이 있었구나. 반일 감정과 외교 파탄을 국내 정치에 이용하려는 의도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구나. 그 면에서 놀랐던 건 사실입니다. 결론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가져온 외교적 파탄은 문재인 대통령이, 아베가 가져온 외교적 파탄은 아베가 해결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월요일 최고위에서 발표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회의가 끝나고 기자 여러분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떤 기자분은 저에게 그 말을 취소하라고 했습니다. 격론 끝에 자신의 말을 취소하겠다고 하더군요. 일부 언론에서 막말이라며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부분이 막말인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명시해주는 기사는 없었습니다. 세월호라는 단어가 들어가기만 하면 막말입니까? 도대체 무슨 내용이 막말입니까? 또 어느 기자분은 제가 세월호를 정치에 이용했다고 막말이라고 하더군요. 문재인 정권이, 민주당이 세월호를 정치에 이용한 것을 풍자하여 말한 그 네티즌의 댓글은 결국은 세월호를 정치에 이용하지 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 또한 세월호를 더 이상 정치에 이용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에는 다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왜 이 말이 막말입니까? 자유한국당이 쓴소리를 하면 뭐든지 막말입니까? 청와대와 민주당이 듣기 싫은 비판은 모두 막말이라고 치부해 버리기로 작정하십니까? 족쇄를 채우려고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희생당한 아이들에게 고맙다고 한 문재인 대통령의 표현은 과연 무엇입니까?
그리고 지난 월요일 그 긴 발표 내용 중에 자극적인 표현만 따와서 제가 이야기한 정부와 여당에 대한 비판 부분은 국민에게 전하지 않고 마치 세월호와 관련하여 막말한 것처럼 만들어버린 일부 언론도 언론의 자유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봅니다. 진짜 막말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의 표창원 의원은 여자였던 박근혜 대통령의 얼굴을 누드화에 합성한 미술가라는 인간과 함께 국회의 일을 전시해 놓았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막말 이상의 행동입니다. 그런데 표창원 의원은 뭐라고 했습니까? 표현의 자유라고 했습니까? 또한 이 표창원 의원은 몇 년 전 경북 성주에서 열린 사드 배치 반대 촛불 집회에 참석해서 노란색 탬버린을 흔들고 주홍색 가발을 머리에 쓰고 춤을 추며 사드 괴담송을 불렀습니다. 강력한 사드 전자파 밑에서 몸이 찢어질 것 같아. 전자파에 튀겨질 것 같다. 가짜뉴스 만들고 허위사실 유포한 의원입니다. 아직도 저는 그 기억이 생생합니다. 이런 사람 국회의원 자격 있습니까? 과연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문재인 대통령 사진을 표창원 의원이 한 것처럼 그대로 누드화에 합성시켜놓고 전시하면 그것에 대하여 언론과 민주당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궁금합니다. 여자인 대통령 사진을 누드화에 합성시켜 전시하도록 기여한 표창원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의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민주당에서는 이 사람을 제명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도 버젓이 방송에 나가서 궤변을 늘어놓게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이 표창원 의원은 SNS에 늘어놓고 있습니다. 공적인 일을 해서는 안 돼. 국가와 국민이 하는 마음, 공적인 마인드가 없는 사람들. 한국당은 오직 권력욕과 소화적 감정풀이, 편가름 선동과 공격에만 매달린 집단. 이제 그만 해체하고 해산하기 바란다. 일부 언론은 이 사람의 이야기를 그대로 써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언론도 막말이라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도대체 자신의 행동은 아랑곳하지 않고 막말과 가짜뉴스와 궤변과 거짓말을 일삼는 자가 어느덧 고상한 척 내용도 없이 제가 한 말을 막말이라고 떠들면서 자유한국당은 해산되어야 한다는 말이 이것이 진정 막말이 아닙니까? 과거에도 막말 이상의 막행동을 하고 이렇게 제1야당 자유한국당을 상대로 진짜 막말만 쏟아내도록 그 소속 의원을 방치하는 민주당이야말로 진짜 해산되어야 하는 정당 아닙니까? 표창원 의원과 민주당에게 저는 SNS가 아닌 오늘 이 회의를 통해서 말씀드립니다. 표창원 의원의 말을 그대로 대입해서 말해보겠습니다. 공적인 일을 해서는 안 될 국가와 국민 위하는 마음, 공적인 마인드가 없는 사람들. 민주당은 오직 권력욕과 소화적 감정풀이, 편가름 선동과 공격에만 매달린 집단. 이제 그만 해체하고 해산하기 바란다. 이상입니다.